반갑습니다. 즐거운 과학 시간 과학교사 김도영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2학년 기말고사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전류와 전압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전류가 흐를 때 만들어지는 자기장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짧게 간단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류.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전류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이때 핵심은, 자, 전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이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위는, 자,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그래서 1암페어는 1000mA. 자,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 이 전류가 흐르는 이유가 전압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건전지라든지 전기, 여기 보면 뭐 1.5V, 3V, 220V처럼 볼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 전압이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힘입니다. 자, 이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전류와 전압 측정하는 도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때는 온도계, 체중을 측정할 때는 체중계이듯이, 자,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전류계, 전압을 측정할 때는 전압계라고 합니다. 이때 연결하는 방법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목욕탕 가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남자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남탕에 가겠죠. 여자는 어디로 갈까요? 여탕에 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전류계와 전압계는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합니다. 다음, 목욕탕 들어가기 직전에 체중계가 있다고 했죠. 이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0점을 확인해야 되듯이 이 전류계와 전압계 마찬가지로 0점이 되어 있는지 0점을 확인한다 했습니다. 자, 목욕을 하고 나와서 이제 찜질방에 갔는데, 자, 선생님이 미디움을 입는데 스몰과 라지밖에 없을 때는 당연히 작은 옷을 입으면 찢어지니까 큰 옷을 입는다고 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전류계와 전압계는 큰 값부터 먼저 측정을 한다. 그래서 전압계, 전류계가 이런 것들이 다 공통점입니다. 단, 자, 전압계, 비읍, 어떤 연결일까요? 병렬의 비읍.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합니다. 다음, 전류계, 지읒, 전류계, 지읒. 자, 무슨 연결일까요? 직렬의 지읒, 직렬의 지읒. 그래서 전압계는 병렬로, 전류계는 직렬로 연결합니다. 선생님, 직렬이 뭔가요? 라고 하는데, 자, 직렬은 그냥 직진만 한다 보면 됩니다. 직진. 그래서 선이 이렇게 하나로 쭉 이어져 있는 것을 직렬 연결이라 하고, 병렬은 비읍, 분리를 하면 됩니다. 가다가 선이 두 갈래 이상으로 이렇게 나뉘어진 회로를 병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류계는 이렇게 직렬로 연결을 하면 되고, 병렬은, 자, 전압계처럼 병렬은 기존 선에서 이렇게 옆으로 선을 따와서 연결하는 것이 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가장 중요한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 이때 저항의 의미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저항은, 자, 우리가 조선시대 임진왜란처럼 민족 저항이 일어났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어떤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랍니다. 이때 전기회로에서의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때 단위는 옴입니다. 참고로 1옴은 1V의 전압을 걸어줬을 때 1A의 전류가 흐를 때 그 저항을 1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자, 이거는 꼭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전기 단원에서 제일 중요한 법칙이 바로 옴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V는 IR이라고 하는 옴의 법칙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I는 전류, R은 저항, 그리고 V는 전압입니다.
자, 이들의 관계를 밑에 그래프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자, 설명해 줄게요. V는 IR이라는 식을 바탕으로, 자, 여기 V가 있고 I가 있죠. 그럼 뭐가 안 나왔을까요? 이 R이 안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두 개의 관계를 물을 때는 나머지 하나를, 자, 일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즉 숫자 1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V는 I라는 값이 나오죠. 자, 이 관계는 무엇이냐? 비례입니다. 비례. 그래서 비례는, 자,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V와 R의 관계도 한번 볼까요? 자, V는 IR, 옴의 법칙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때 V와 R은 여기 있죠. 근데 I가 안 나왔죠. 안 나온 것을 일정하게 숫자 1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V는 R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처럼 V와 I가 같다는 바로 비례식이 성립합니다. 비례.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 I와 R의 관계를 볼까요? 자, V는 IR에서 I와 R의 관계를 물었기 때문에 이 나오지 않았던 V를 1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은 IR. 자, 이때 같은 수의 값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자, 항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변에 R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자, 우변항에는 I만 남겠죠. 그래서 I는, 자, 좌변항은 R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처럼 같다가 아니라 역수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입니다. 반비례. 따라서 반비례 그래프는, 자, 직선이 아니라 이런 곡선이 나오면 이런 식이 반비례 곡선입니다. 그래서 자, 각 그래프 내용 한 번씩은, 자,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자,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가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자, 이 회로의 특징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직렬 회로와 병렬 회로.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직렬일 때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지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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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직렬 회로는 직진을 하는 회로입니다. 직진. 그리고 지읒, 전류가 일정하다. 전류가 일정하다. 그래서 직렬 회로는 회로가 보면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쭉 이어져 가지고 직진만 할 수 있는 회로가 직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이겁니다. 전류가 일정하다. 즉 직렬 회로에서는 전류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V, I, R 이렇게 했었을 때, 자,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를 I2라 했을 때, 자, 그리고 전체 이 전지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했었을 때, 직렬일 때는 이 값이 절대로 변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직렬일 때는 전류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그냥 더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직렬의 전류는 일정하다. 하지만 나머지는 더한다. 무슨 말이냐? 전체 전압은 주어진 전압을 더하면 된다. 자, 여기에 나오는 R1에 걸리는 전압을 V1, 여기 걸린 전압을 V2라 했을 때 각각을 더하면 전체 전압이 나옵니다. 저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I1의 전류가 흐르는 저항을 R1, I2의 전류가 흐를 때 R2라 했을 때 얘들 또한 그냥 더하면 됩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자, 병렬. 자,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병렬은 비읍, 비읍, 비읍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즉, 병렬은 비읍, 분리한다. 비읍, 전, 앞이 일정하다. 자,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병렬은 분리, 전압, 그래서 비읍, 비읍, 비읍. 병렬은 분리가 되는 것으로 전압이 일정하다. 자, 무슨 말이냐? 자, 회로가 쭉 가다가,
이렇게 둘로 나뉘었죠. 뭐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이 없습니다. 분리가 되면 이게 병렬회로입니다. 이때 병렬회로는 중요한 것이 전압이 변하지가 않는다. 자, 우리는 각 회로의 전압, 전류, 저항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때 병렬회로의 특징은 자, 건전지의 전압, 전체 전압을 V라고 했었을 때 자, R1에 흐르는 전압을 V1, R2에 흐르는 전압을 V2로 했었을 때 이 전압들이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자, 직렬처럼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한다. 이때 자, 아까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R2에 흐르는 전류를 I2 해라 했었을 때 각각을 더하면 전체 전류가 나온다. 단 I1에 흘렀을 때 저항을 R1, I2에 흐르는 자, 이 회로를 R2로 했었을 때 그냥 더하면 안 된댔죠. 병렬의 저항만 역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역수. 그래서 R1분의 1, R2분의 1. 자, 역수를 해서 나온 값을 자, 나중에 한 번 더 뒤집어야 된다. 즉, 저항이 아니라 R1분의 1. 자, 이렇게 이 직렬회로와 병렬회로의 식을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조금 어렵죠? 자, 어차피 문제를 풀게 되면 훨씬 쉬우니까 자,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자기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 한 가지만 알려줄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놀았던 자석 있죠? 그래서 자석에는 N극과 S극이 있는데요. 자, 자석 가까이 클립을 가져가게 되면 달라붙습니다. 자, 이렇게 당기는 자성에 의해서 자, 작용하는 힘을 자기력이라고 합니다. 자기력. 자석이 뛰는 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 이 클립을 멀리 놓으면 달라붙지 않죠. 그 이유가 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운동장이라 하듯이 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기장이랍니다. 자기장. 자, 이랬을 때, 자, 중요한 것은 이 자기장의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조금 전에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인데, 이 자기장은 방향이 있습니다. 방향. 이 방향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나침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이때 자, 중학교 때 나오는 자기장이 이 자석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는데요. 직선 도선과 원형 도선에 대한 자기장입니다. 자, 보통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중학교는 오른손만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보게 되면 자,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과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데요. 자,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직선 도선, 원형 도선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직선 도선이든 원형 도선이든 전류가 가는 길이 하나죠. 자, 가는 길이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오른손을 보면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있는데요. 자, 이처럼 직선과 원형일 때 하나의 방향이 있을 때는 바로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자, 다음 솔레노이드라 해서 이렇게 일명 코일이라고 하는데요. 코일에 의한 자기장도 있습니다. 이때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자, 지금 이렇게 흐르게 되면 밖으로 나오죠. 지금 전류가 흐르는 길이 여러 개 보이죠. 이때는 자, 전류가 흐르는 길이 여러 개 보이니까 이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그리고 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의 방향이 됩니다. 이때 엄지손가락은 N극의 방향이 됩니다. 이게 기본 방침인데 이게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조금만 생각하게 되면 쉽게 되는데요. 자, 짧게 한번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무조건 이렇게 직선 도선이 나왔을 때는, 자,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르면 위반이야. 간단한 것도 모르면 위반만 생각하세요. 위반. 즉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즉 위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무조건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는데요. 보통 원형을 우리가 그리기 힘드니까, 자, 사각형으로 그려볼게요. 하나, 둘, 셋, 뒤에는 넷,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침반을 나침반을 이렇게 옆에 놓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항상 하살표 방향이 나침반의 N극, 빨간색이 가리키게 됩니다. 즉, 지금 왼쪽에 자기장의 방향을 보면 아래로 향하고 있죠. 그래서 아래쪽이 N극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걸 보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이 빨간색 N극이 가리키게 됩니다. 자, 여기는 올라가게 되죠. 그럼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쪽이 N극이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자, 위쪽이 반시계면 아래쪽은요? 자, 시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나침반을 놓으면 하살표 방향처럼 왼쪽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만약에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데, 자, 만약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시험지를 이렇게 세우세요. 세우게 되면 위쪽이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시험지를 이렇게 90도로만 꺾으면 위쪽에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항상 위쪽은 반시계, 위반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선생님, 그러면 원형 도선은 어떻게 되나요? 자, 원형 도선도 한번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지우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원형 도선은 더 쉽습니다. 자, 왜 더 쉬운지 설명하겠습니다. 자, 원형 도선은 반드시 위쪽으로 흐르는 전류가 생깁니다. 자, 두 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왼쪽이 올라갈 수도 있고 오른쪽에 전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은 내려가겠죠. 자, 그래서 왼쪽이 올라가든 오른쪽이 올라가든 반드시 원형 도선은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죠? 위반. 위쪽으로 가면 무조건 반시계입니다. 위쪽으로 가면 무조건 반시계.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나침반을 놓으면 아래를 향하고 있듯이 이쪽도 아래쪽으로 향합니다. 자, 여기는 오른쪽을 향하고 있죠. 오른쪽이 됩니다. 자, 안쪽에 놓으면 올라가듯이 이번에는 올라간 방향이 됩니다. 선생님, 그럼 반대쪽은 어떻게 되나요? 자, 데칼코마니 알죠? 데칼코마니. 자, 종이를 반을 접어서 물감을 찍으면 똑같이 대칭이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는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럼 마찬가지로 안쪽으로 들어가세요. 자, 이쪽은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마찬가지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한쪽이 반시계면 한쪽은 시계입니다. 시계. 그래서 시계 방향대로 만들어집니다. 밑에 여기다가 나침반을 놓으면 왼쪽을 가르치듯이 왼쪽이 N극을 가리키는 방향이 됩니다. 자, 여기는 내려가게 되죠. 그럼 내려가는 방향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놓았을 때는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위쪽으로 가면 무조건 반시계. 그래서 여기에 놓으면 아래쪽, 여기에 놓으면 오른쪽, 자, 여기에 놓으면 위쪽. 선생님, 그럼 반대쪽은요? 데칼코마니. 자, 내려갔죠? 그럼 여기도 내려갑니다. 밖으로 나가고 있죠? 여기서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내려오고,
자, 여기에 놓으면 왼쪽으로 나가고, 여기 놓으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선이든 원형이든 위쪽으로 가면 반시계, 위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다음. 원형 도선. 자, 잠깐만요. 코일. 이제는 코일인데요. 자, 코일은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야기하려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만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조금은 쉬울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 항상 키가 크면 플러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옆에는 마이너스. 자, 키가 크면 플러스. 자, 그 옆에는 마이너스 했었을 때 항상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그랬을 때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자, 지금 안쪽으로 만약에 흐른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그려줄게. 잠깐만요. 자, 키 크면 플러스, 옆에는 마이너스를 했었을 때, 자,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길이 여러 개네. 그럼 오른손에 내 손가락이 전류,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즉 N극이라 했는데, 자,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거 정도는 되게 쉬울 거예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러면 여기가 1번, 그 다음 주에 2번, 여기가 3번. 그래서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 끝부분이 N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가 1번, 2번, 3번. 그래서 이쪽이 N극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는 S극이 되겠죠. 얘를 하나의 자석으로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자, 여기와 여기